제1과 한국의 인사예절. 한국에서는 상대에 따라 인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제스처입니다. 한편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친한 사람에게는 안녕이라고 말하며 한 손을 가볍게 들거나 흔들어 반가움을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은 인사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악수를 하며 인사합니다. 다만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왼손으로 오른팔이나 오른손을 받치고 악수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제2과 한국에서 알뜰하게 생필품을 구입하는 팁. 대형 마트에서는 종종 1+1, 2+1 또는 주말 특가와 같은 할인 행사를 열어 식료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싸게 판매합니다. 마트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를 통해 할인 상품 및 할인 금액, 추천 상품 등 할인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생필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기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특정 상품을 싸게 구매하거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생필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이 사용했던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는 대부분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직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제3과 한국의 도시. 한국에는 한 개의 특별시 서울과 한 개의 특별자치시 세종, 6개의 광역시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가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주변의 인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을 이루며 이 지역에는 50%가 넘는 한국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에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는 교통과 과학의 중심지인 대전이 있습니다.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세계적인 규모의 부산항이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인근에는 자동차, 조선, 중화학 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 울산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남동쪽인 경상도 지방에는 섬유산업의 도시인 대구가 있고
남서쪽의 전라도 지방에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광주가 있습니다. 제4과 한국의 좌식 문화. 한국인들은 방이나 마루의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식 문화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끼리 함께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좌식 문화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며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식당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좌식 문화가 현대에도 지속되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한국의 전통 방식 시스템으로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도 파이프를 바닥에 깔아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밖에서는 주로 소파나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도 집안에서는 자주 따뜻한 바닥에 앉아 TV를 보거나 쉬기도 합니다. 제5과 양력과 음력. 한국의 달력을 보면 큰 숫자와 함께 작은 숫자로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숫자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 날짜이고 작은 숫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 날짜입니다. 한국에서는 양력과 함께 음력을 아직 사용하기 때문에 달력에도 양력과 음력을 함께 표시해 줍니다. 회사나 학교, 정부기관 등의 일정은 모두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광복절이나 한글날 등 국경일이나 법원 공휴일도 양력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전통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 새해 첫날이 2번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교가 존중되는 한국에서는 예수님과 부처님의 탄생일이 모두 공휴일인데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양력을 기준으로, 부처님의 탄생일 4월 8일은 음력을 기준으로 기념합니다. 생일의 경우에도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력과 음력이 함께 쓰이고 있어서 진짜 생일이 아닌 날에 백화점이나 병원 등으로부터 고객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6과 직장인의 하루. 한국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9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출근할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예기치 않는 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점심은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구내 식당에서 먹는데 구내 식당이 없으면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먹습니다. 점심은 같은 부서의 사람들과 회사에서 하지 못한 업무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취미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퇴근은 대부분 6시에 하지만 일을 다 끝내지 못했을 때는 야근을 합니다. 퇴근 후에는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상사나 동료들과 회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외국어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제7과 날씨.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 3월에서 5월은 따뜻하며 벚꽃, 영산홍과 같은 아름다운 꽃이 많이 핍니다. 사람들은 봄맞이 꽃 구경도 가고 아름다운 봄 경치를 즐깁니다. 여름 6월에서 8월에는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가 끝나고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해변이나 계곡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밤에는 열대야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가을 9월에서 11월에는 맑고 시원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형형색색으로 곱게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해 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좋아 학교 운동회나 축제 등과 같은 중요한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겨울 12월에서 2월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매우 춥고 강물이 얼기도 합니다. 높은 지대에는 눈이 많이 내려 스키나 스케이트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삼한사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보다 시원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봄과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상 기온으로 봄과 가을이 짧아진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8과 높임말과 반말. 한국어에는 높임말, 존댓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높임말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며 반말은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나이가 적어도 처음 만난 사람이나 가깝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에서도 자신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는 대화 상대방이나 대화 상황에 따라 높임말과 반말을 잘 구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도 가족과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라면 반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딸이나 아들이 부모님께 반말을 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높임말과 반말은 존중의 정도뿐만 아니라 친밀감의 정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9과 한국인의 식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를 합니다. 밥은 한국 사람들의 주식으로 쌀로 짓습니다. 국은 국물이 있는 음식으로 된장국이나 미역국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반찬은 김치나 나물과 같이 밥에 곁들여 먹는 음식으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간에 나누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보통 반찬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최근에는 외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편의를 위해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터치 스크린을 통해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메뉴와 개수, 옵션을 선택한 후 결제 버튼을 누르고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통해 결제하면 됩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메뉴를 자세히 볼 수 있고 주문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덕분에 사람들이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0과 무인 판매점. 무인 판매점은 사람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보통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고급화된 센서, 카메라, RFID 기술 등을 활용한 매장에서는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사전 결제를 하면 상품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무인 판매점은 무인 슈퍼, 무인 편의점처럼 음료수, 과자, 컵라면, 생필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무인 생수 판매점, 무인 계란 판매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라면 판매점, 무인 과일 판매점, 무인 문구점과 같이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인 세탁소와 무인 카페, 무인 골프장 등 무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판매점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처럼 언어 장벽이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